이번 달 월급 명세서에 찍힌 세금 항목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으셨나요? 성실함의 대가가 고작 이것뿐인가 싶은 허탈함, 그 감정의 뿌리를 뒤흔드는 기괴한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10년 만에 가만히 앉아 102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은 고작 7억 6천만 원. 수익의 단 7.4%만 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이 믿기시나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4대 보험을 포함해 떼이는 실효세율보다도 낮은 이 기막힌 숫자는 결코 불법 탈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가 제발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교하게 설계해준 합법적인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는 점이 우리를 더 경악게 하죠. 노동소득에는 가오카리만큼 예리한 칼날을 세우면서도 자산소득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대한민국 세금 지도의 이면. 도대체 어떤 경제적 마법이 부려졌길래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걸까요? 경제의 속마음,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의 속마음에서는 단순히 부자를 시기하는 감정을 넘어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차가운 돈의 논리를 파헤칩니다. 7억 6천만 원이라는 숫자 속에 감춰진 자산시장의 거대한 설계도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을 지금부터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욕망의 정점,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입니다. 정확히는 재건축 시장의 황제라고 불리는 압구정 현대 2차 아파트죠. 최근 언론들이 경실련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투자자가 2015년에 이 아파트 전용 면적 196제곱미터 한 채를 25억 원에 샀습니다. 2015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삼성 갤럭시 S6이 막 출시되었던 그 시절, 25억 원은 지금의 체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돈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마포구의 신축 아파트가 6억 원에서 7억 원 사이를 오갈 때였으니까요. 강남 아파트 두 채는 좋게 살 수 있는 돈이었고,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하나를 통째로 살 수도 있을 법한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이 아파트는 무려 127억 원에 팔렸습니다. 10년 만에 시세 차익만 102억 원이 발생한 겁니다. 102억 원. 숫자가 너무 커서 오히려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우리 피부에 와닿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202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 중반대입니다. 102억 원은 평균적인 대한민국 가구 20곳의 전 재산을 모두 합쳐야 겨우 만들어지는 돈입니다. 더 잔인하게 계산해 볼까요?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숨만 쉬며 모은다고 가정했을 때 무려 204년이 걸립니다. 조선시대 순조 임금 때부터 저축을 시작했어야 지금 손에 쥘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죠.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벌어들일 생애 소득의 3배가 넘는 돈을 이 아파트 한 채가 딱 10년 만에 그 어떤 노동도 없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돈을 지키는 방식에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겁니다. 내 절대적인 생활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자산 가격의 폭등 앞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 느끼는 무력감이죠. 퇴근길, 꽉 막힌 올림픽대로 위에서 붉은 브레이크 등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매일 아침 지옥철 타고 출근해서 상사 눈치 보며 일하는데 누구는 아파트 한 채 깔고 앉아 있었다고 100억을 벌어?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냉정한 경제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102억을 번 것보다 더 미스터리한 건 바로 세금입니다. 여러분이 근로소득으로 100억을 벌었다면 세금으로 얼마를 낼까요? 소득세 최고 구간 45%에 지방소득세 4.5%를 더해 거의 절반인 50억 원 가까이 냈을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폭탄은 덤이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 주인은 단 7억 6천만 원만 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의 부동산 세금과 비교해봐도 이건 정말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거든요. 미국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 비슷한 수익을 올렸다면 양도소득세만 수십억 원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부자들이 로비에서 법을 바꾼 걸까요?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구조적인 곳에 있습니다. 이 7억 원이라는 세금 고지서 뒤에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설계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볼 시간입니다. 100억을 벌고도 세금을 7억만 낸 비결. 그 핵심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단어,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내 통장에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드뭅니다. 이 제도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국가가 시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산 사람한테 집값 올랐다고 세금 폭탄 때리면 억울하지 않겠냐. 물가도 올랐는데 명목상 이익만 보고 세금을 거두면 이사도 못 간다. 이른바 거주 안정이라는 명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1주택자가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세금 계산해서 아예 빼줍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혜택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0여억 원을 벌었지만 국세청은 당신은 오랫동안 집 한 채만 갖고 살았으니 100여억이 아니라 20억 정도만 번 걸로 쳐줄게라고 눈을 감아주는 겁니다. 무려 80억 원이 넘는 소득이 세금 계산기에서 증발해버리는 거죠. 여기에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방식까지 적용하면 최종 세금은 7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100억 원의 수익에 대해 7억 원, 수익률로 따지면 92.6%를 고스란히 챙겨가는 셈입니다. 재미있는 건 해외 사례와의 비교입니다. 이건 단순히 A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하면 우리의 위치가 더 명확해지거든요. 미국은 부부 합산으로 약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억 원 정도까지만 양도세를 깎아줍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세금을 매깁니다. 영국도 주거용 구제 제도가 있지만 전체 자산 규모와 소득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액 제한 없이 비율로 80%를 깎아줍니다. 1억이 오르면 8천만 원을 깎아주지만 100억이 오르면 80억을 깎아주는 식입니다.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차익이 크면 클수록 혜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인 거죠.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은퇴하고 소득 없는 어르신들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평생 살아온 집을 팔고 외곽으로 쫓겨나는 일은 막아야 하니까요. 경제학에서는 세금 때문에 자산을 팔지 못하고 묶여버리는 현상을 낙인효과라고 부르는데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주 안정 때문이라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정책 이반자들의 상상력 빈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값이 10년 새 100억이나 오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10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 됐을 때 80% 깎아주는 것과 25억짜리가 127억이 됐을 때 80% 깎아주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전자는 노후 자금 보전이지만 후자는 로또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방패가 결과적으로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자산 증식 파티를 위한 레드카펫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집 한 채만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 거의 안 거둘게라고 선언하는 순간 시장에는 어떤 신호가 갔을까요? 똑똑한 투자자들은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지방의 아파트 10채 갖는 것보다 강남에 확실한 한 채 갖는 게 세금도 적고 수익률도 압도적이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방 거점 도시에 3억짜리 아파트 10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있다고 칩시다. 총 자산은 30억 원입니다. 이 사람은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라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최대 70에서 80%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유세와 종부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 아파트 가격은 인구 감소로 정체되거나 떨어지는데 세금은 폭탄처럼 떨어집니다. 반면 압구정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은 100억이 올랐는데 세금은 7%만 냅니다. 3년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붕괴 직전으로 몰렸고 서울 핵심지는 폭등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휩쓴 똘똘한 한 채 열풍의 근원입니다. 2026년 지금 지방 아파트들은 미분양 무덤이 되어가는데 압구정 아파트가 127억을 찍는 기형적인 양극화. 이게 단순히 강남이 살기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세금 제도가 그렇게 하라고 등을 떠민 겁니다. 돈은 자연스럽게 가장 비싼 한 채로, 즉 세금 피난처를 찾아 압구정이라는 좁은 깔때기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현금 부자도 부산 해운대의 자산가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127억이 된 건 전국의 유동성이 세금을 피해 숨어든 자산의 요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소름 돋는 포인트는 이 혜택이 부의 대물림을 합법적으로 돕고 있다는 점입니다. 100억을 벌고 세금 7억 내고 남은 95억. 이 돈을 현금으로 자식에게 주면 증여세 50%를 떼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다시 부동산이라는 그릇에 담아두고 자식과 함께 거주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전략을 쓰면 세금은 또다시 증발하거나 유예됩니다. 이것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세금 제도에 의해 걷어차였다는 경제적 신호입니다. 부모 세대의 자산 격차가 자녀 세대의 출발선을 아예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해져 봅시다. 100억 번 부자를 욕한다고 내 통장에 1원 한 장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 불공평해 보이는 게임의 법칙이 우리 뇌에 어떤 상처를 입히느냐는 겁니다. 심리학에는 학습된 무기력, learned helplessness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경험이 반복되면 인간은 결국 시도조차 포기하게 된다는 뜻이죠.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연봉 조금 올리는 사이 누군가는 숨만 쉬고 앉아 100억을 벌고 세금까지 쥐꼬리만큼 냈다는 소식. 이건 우리에게 열심히 살 필요 없어, 저축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라는 아주 위험한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2030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욜로나 탕진잼 뒤에는 이런 깊은 절망감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통장에도 이 영향이 이미 와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은 내 통장의 현금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생존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첫째, 노동의 가치와 자산의 속도를 분리해서 보십시오. 자본주의 세상에서 노동은 생존을 담당하고 자산은 증식을 담당합니다. 노동소득이 자산 상승 속도를 앞지르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노동을 통해 종잣돈이라는 탄약을 계속 공급하되 그 탄약을 어디에 쏘아 올릴지 결정하는 사수의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몸은 성실한 노동자일지라도 머리는 철저한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월급을 받는 순간 그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세금 문맹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무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10만 원에는 일주일 내내 매달리면서 정작 내 자산의 수억 원을 결정짓는 세금 체계에는 왜 눈을 감으시나요? 많은 분이 세금은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무사는 사후 처리를 해줄 뿐 사전 전략을 짜주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진짜 실력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지키느냐에서 나옵니다. 압구정 집주인이 10년을 버틴 건 단순히 인내심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채웠을 때 국가가 주는 80% 세금, 할인권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룰을 모르면 게임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셋째, 시간의 프리미엄을 내 편으로 만드십시오. 이번 사건의 핵심은 127억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10년이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워런 버핏도 자신의 부의 99%는 50세 이후에 생겼다고 했습니다. 복리의 마법이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거대 자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시간입니다. 단타로 치고 빠지는 조급함은 세금과 수수료로 내 계좌를 녹일 뿐입니다. 우량한 자산을 엉덩이 무겁게 깔고 앉아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세금 혜택까지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의 마법을 부려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제발 집 한 채 사서 오래 버티세요 라고 법으로 길을 닦아놨다면 그 길을 비웃을 게 아니라 그 길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노동의 배신에 분노하며 멈춰 서 있을지 아니면 자산의 논리를 내 삶에 이식할지 결정하는 건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2026년 오늘 압구정동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창에는 여전히 100억 단위의 매물들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7억 세금 사건은 단순한 가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거대한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이죠. 이미 국회와 정부 내에서는 1주택자라도 9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이제 성역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80%라는 마법의 공제 혜택, 그 꿀단지가 깨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내부 회의록을 보면 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를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진짜 무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과연 우리 삶은 나아질까요? 경제학에는 조세의 정가라는 냉혹한 원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세금을 왕창 때리면 그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세금 낼 돈 없으니 집을 싸게 팔아야겠네라고 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금만큼 전세나 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매물을 아예 잠가버려 가격을 더 폭등시키는 역설을 낳기도 했죠. 127억 집주인에게 세금을 50억 걷겠다고 하면 그 집의 전세가는 폭등할 것이고 그 여파는 도미노처럼 주변 시세를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의 고통은 가장 약한 고리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흘러내릴 위험이 큽니다. 결국 127억 아파트가 우리에게 던진 진짜 숙제는 세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고장 났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절망할 때는 가난할 때가 아니라 노력해도 내 자식은 나보다 낫지 않을 것 같을 때라고요. 10년 전 25억을 들고 압구정을 선택한 사람과 성실하게 예금 적금을 선택한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빛의 속도로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때 샀어야 했는데라며 과거에 묶여 있고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라며 불안한 미래에 저당 잡혀 있습니다. 2026년의 한국 경제는 지금 이 거대한 딜레마 위에 서 있습니다. 부자들의 자산 파티를 지켜보자니 민심이 들끓고 세금으로 억누르자니 시장이 뒤틀리는 외줄타기 말입니다. 이 외줄 아래에는 오늘도 묵묵히 출근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노동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에 이렇게까지 압도당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127억 아파트가 던진 7억 원이라는 세금 고지서. 그것은 사실 우리 사회 전체에 날아온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번 달 월급 명세서 꼼꼼히 보셨습니까? 이제 그 명세서에 찍힌 세금과 압구정 아파트의 7억 원이 왜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그 답이 보이실 겁니다. 7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차갑고도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노동의 가치만큼이나 자본을 지키는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동시에 이 숫자는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깊은 병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땀 흘려번 100만 원에는 예외 없이 세금을 떼어가면서 100억 원의 자산 증식에는 장기 보유라는 이름의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구조.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성실함의 가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산업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상 체계의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노력과 보상이 어긋날 때 사람들은 의욕을 잃고 시스템을 불신하게 되죠. 2026년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허탈함은 단순히 남이 잘 돼서 배가 아픈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성실함의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의 속마음이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멈춰 서 있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부자들은 이미 2026년에 바뀐 룰을 읽고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분노에 에너지를 쏟을 때,
누군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넘어지지 않는 법을 공부합니다. 결국 경제를 공부한다는 건 단순히 부자가 되는 비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발딛고 있는 이 거대한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내 소중한 자산과 가족의 미래를 지킬 방패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압구정 아파트 세금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공평한 혜택이니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1주택자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여러분의 그 뜨거운 속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난보다는 건강한 논쟁이 우리 사회의 다음 페이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혀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경제의 속마음이었습니다.